이번 시간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한 문제 정도 조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전산 세무 2급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전산회계 1급보다 전산세무 2급의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갖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있죠. 좌측 보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어요. 그리고 매입세 하단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매출세액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결국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가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련은 양쪽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하단에 있죠. 그리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누락분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셔야겠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있죠. 14번에 대한 게 여기 하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게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구조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결국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있겠죠. 그래서 영세율, 바로 과세 밑에 영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에서 발행한 금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1번 보시면 700만 원이 있죠. 요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확정신고 기간시, 결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면 돼요. 영세율 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제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영세율, 여기 있죠? 영세율 합치면 세액에서 발급분하고 기타는 결국 직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700만 원하고 600만 원 또한 1,300만 원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과에 예정신고 누락분제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세금계산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결국 1번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얼마가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얼마? 700만 원 있었죠. 결국 둘 또한 1,700만 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과액이 되는 겁니다. 단 예정신고 누락분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확정신고 과세표준 맨 하단에 합계가 있죠. 4,500만 원. 요게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결국 300만 원. 요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5번은 그 다음에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에서 매출액은 얼마인가? 결국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세율의 세금에서 발급 매출액, 즉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매입세액에 관련된 거죠. 신용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 포함입니다. 매입세 공제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결국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시면 150만 원하고 50만 원, 결국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여기에 매입세액 공제는 15만 원하고 5만 원이죠. 결국 20만 원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공과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세액에서 수취분에도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에도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더하셔야 돼요. 결국 고정자산 매입분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기환급 대상을 배웠죠. 거기서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해준다고 그랬죠. 결국 이것을 입력하는 이유는 조기환급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입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액에서 수취분도 있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도 있죠. 이것을 두 개 합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어디 있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결국 세액에서 수취분 중에서 10번, 11번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에서도 당연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죠. 100만 원하고 10만 원, 공과액 100만 원,
매입세액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결국 제일 하단에 있어요. 차가감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있죠? 결국 납부할세액이 180만 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또는 FAT 1급에서는 주요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고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 전산세무 2급 때 이때 배웠던 내용이 또 활용되니까 여러분들은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다음 전산세무 2급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